여러분 안녕하세요. 이번 동영상에서는 2025년도 희망 리턴 패키지 시리즈 중에서 재기사업화 부문, 즉 경영 개선 지원 사업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경영 개선 지원 사업의 목적은 요즘 소상공인 분들이 많이 어려우시죠. 그래서 위기에 처한 소상공인들이 경영위기 극복을 잘 할 수 있도록 전문가로 하여금 진단도 해드리고 맞춤형으로 개선 전략도 수립을 해드리고, 그리고 사업화 자금도 최대 2천만 원까지 이렇게 연계해서 지원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공고는 1월 3일에 공고가 됐고요. 2월 20일까지 공고를 할 예정입니다. 중요한 거는 이제 신청 기간이 되겠죠. 신청 기간은 1월 20일부터 신청을 받습니다. 10시부터 받는데요. 한 달 동안 받습니다. 2월 20일 오후 5시까지 이렇게 신청 접수를 받는데, 이번에는 작년과 다르게 경영진단 최대 건수가 3,500건 내외입니다. 그래서 이것도 선착순으로 진행을 하는데요. 작년에 4,400건이었습니다. 900건 정도가 줄었는데요. 신청 기간 내 조기 마감이 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번에 소상공인 정책자금 직접 대출 신청하셨는지 모르겠지만 거의 당일에 마감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1월 20일 월요일 10시가 되면 여러분 빠르게 미리미리 제출 서류 준비해 두셨다가 서류 접수를 신청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지원 대상은 경영위기 소상공인이 지원 대상입니다. 그러면 경영위기는 어떻게 판단하느냐? 매출액 기준으로 판단을 합니다. 예를 들어서 2024년 1월 1일 이전 개업하고 전년 대비 10% 이상 매출 감소한 그런 소상공인인 경우에 신청이 가능합니다. 이거는 이제 매출 확인 근거는 국세청 부가세 과세 표준 증명을 통해서 이렇게 확인을 하고요. 매출 감소 판단 같은 경우는 2023년도 대비 2024년도 매출 감소율 비교를 합니다. 그러면 2023년 중에 개업한 경우에 어떻게 하느냐? 분기별 신고 매출액 환산을 적용하는데, 예를 들어서 11월, 12월 개업 시에는 1단위로 한다. 예를 들어서 2023년 7월에 개업을 했다. 그러면 12월까지 6개월이죠. 그러면 6개월 곱하기 2 하면 6개월 동안 발생된 매출액이 5천만 원이다. 그러면 곱하기 2 해서 1년 단위로 1억으로 이렇게 판단을 한다.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지원 대상 중에 위기 지역에 있는 그런 분들도 해당이 됩니다. 여기 위기 지역 잘 읽어보시고요. 세부 내용은 신청 자격 8페이지에서 11페이지에 있습니다. 자, 그래서 지원 절차를 잠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원 절차는 여러분들이 이제 온라인 신청을 하시게 됩니다. 온라인 신청은 어디서 하느냐? 잠깐 화면을 보고 오겠습니다. 여러분 구글이나 네이버 검색창에서 희망 리턴 패키지를 이렇게 치시면 소상공인 마당의 희망 리턴 패키지 홈페이지가 이렇게 나옵니다. 이거를 클릭하고 들어가시면 여기 소상공인 마당, 소상공인 시장 진흥공단 홈피가 나오는데, 여기에서 희망 리턴 패키지 있죠? 이 희망 리턴 패키지 좌측 상단에 희망 리턴 패키지를 클릭을 하시면 여러분들이 신청할 수 있는 화면으로 이동이 됩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여기 밑에 나와 있죠? 취업 교육부터 시작해서 쭉 나와 있는데요. 여기 보면 이번 경영 개선 같은 경우에 여기 나와 있습니다. 경영 개선 지원. 현재는 신청 기간이 아닙니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신청 기간이 아닙니다. 나와 있는데요. 1월 20일이 되면 이게 활성화가 돼서 신청하기로 이렇게 옆에 있는 것처럼 신청하기로 활성화가 됩니다. 그때 가서 여러분들이 신청을 하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온라인 신청 화면을 보고 왔고요. 그다음에 신청을 하시면 자격 검토를 통해서 현장 방문을 해서 재기 진단을 해줍니다. 현장 방문은 누가 하느냐면 각 지역별로 주관기관이 있습니다. 소진공에서 이미 이거를 관장할 주관기관을 선발을 해놨습니다. 예를 들어서 서울 지역 같은 경우는 한국경영기술지도사회라는 기관을 선정을 해놨습니다. 기관에서 전문가가 현장을 방문해서 진단을 해줍니다. 최대 3,500건까지 진단을 해줍니다. 그래서 뭐 서울 지역에서는 뭐 800건 내외 이렇게 되고 있는데요. 이렇게 진단을 하고 그 다음에 사업화 이해 입문 관련해서 진단을 사전 교육을 해줍니다. 사전 교육을 해주고 그 다음에 선정 평가를 하는데요. 진단을 해주고 사업가
사업화 계획서를 여러분들이 제출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진단을 이렇게 이제 해주잖아요. 주관기관에서 나와서 전문가가 진단해주면 그 진단을 해주면서 피드백해준 내용이 있을 겁니다. 그거를 근거로 해서 여러분들이 사업화 계획서를 제출을 하면 주관기관에서 이제 선정평가를 하는데 서류평가하고 발표평가를 통해서 전체 50%에 해당되는 건수에 대해서 선발을 합니다. 그러니까 2대 1이 되겠죠. 3,500건에서 50%에 해당되는 1,750건 이렇게 선정을 합니다. 그래서 선정된 50%, 1,750건에 대해서 실전 교육을 시켜드리고 그다음에 사업화 지원을 또 해드립니다. 사업화 내용은 멘토링을 해드리고 그리고 자금 지원을 해드리고 최대 2천만 원까지 그리고 특화 프로그램을 통해서 이렇게 지원을 해드립니다. 자, 여기 밑에 나와 있네요. 소상공인 주관기관 이렇게 쭉 있네요. 이렇게 지원을 해드립니다. 자, 지원 규모를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면 지원 규모는 전체 경영진단과 사전교육 3,500건, 작년에 비해서 900건이 줄었다고 말씀을 드렸고요. 그리고 실전교육과 사업화 지원은 50%에 해당되는 1,750건이 대상이 되겠습니다. 지원 규모는 조정될 수가 있고요. 그런데 여기에서 여러분들이 신청을 접수를 완료했다 하더라도 자격 요건이 충족되지 않았거나 지역별 지원 규모가 초과하는 경우, 예를 들어서 여기 보면 서울 강원 지역은 한국경영기술지도사회에서 주관기관이 돼서 진행을 하고 있는데 822건이 이제 지원 규모 대상입니다. 그런데 지역별 지원 규모가 초과한 경우, 서울 강원 지역에 822건이 초과한 경우는 미선정될 수도 있다. 그런 내용입니다. 그리고 경영진단과 사전교육 대상자로 이렇게 선정이 되지 않을 수도 있다. 초과하는 경우 그 얘기입니다. 그리고 이제 이어서 말씀을 드리면 이렇게 서울 강원 지역은 이 주관기관에서 하고 실전교육 재기사업화는 50%에 해당되는 411건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경기 인천 지역 같은 경우는 한국서비스표준진흥원에서 진행을 하는데 1106건에서 50%에 해당되는 553건이 이제 실전 교육 재기 사업화 지원을 받습니다. 그리고 부울경에 해당되는 지역 그리고 한국표준협회에서 경남 지역본부에서 이렇게 지원을 하고요. 대구 경북은 한국 스마트 컨설팅 협회, 대전 세종 충청은 한국 생산성본부, 광주 호남 제주는 세종경영연구소에서 이렇게 전체 3,500건을 지원을 하고 이 50%에 해당되는 1,750건이 실전교육 재기사업화 지원을 받게 되겠습니다. 자, 지원 내용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원 내용은 경영진단인데요. 경영진단 같은 경우에 소상공인 경영 역량 진단에서 진단 결과 취약점 개선을 위한 맞춤형 솔루션을 제공을 하는데 재기 진단 관련해서 이렇게 전문가가 앞서 말씀드린 이 주관기관이 있죠. 주관기관의 전문가가 여러분 사업장을 방문을 합니다. 그런데 사업장이 없는 그런 부재업종, 온라인 같은 경우, 이런 경우는 다른 장소에서 대면 진단을 진행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전문가가 여러분 사업장을 방문해서 빅데이터 그리고 표준 진단지를 통해서 진단을 하고 진단 결과에 대한 상담, 개선 지도를 합니다. 이 빅데이터 같은 경우는 이번에 소진공에서 만든 플랫폼이 있습니다. 소상공인 365라는 플랫폼이 있는데요. 이 웹사이트에서 상권 진단을 해드립니다. 상권 분석을 해드리는데요. 이거하고 민간 플랫폼, 입찰 선정된 민간 플랫폼에서 제공하는 데이터를 활용을 해서 여러분들의 환경을 진단을 해드립니다. 그 진단 결과에 대한 상담하고 개선 지도를 전문가가 해드린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경영진단 지원 절차를 말씀을 드리면 주관기관에서 이렇게 지원 자격 검토를 합니다. 그래서 3,500건, 맥시멈 3,500건을 접수를 받아서 여러분 소상공인 자격 검토를 하고 그 다음에 소상공인하고 주관기관 간의 사업화 신청 분야별 전문가 매칭을 해서 그 다음에 진단, 1일차 진단에서는 업종별 심층 진단을 하고 그리고 전문가가 진단합니다. 그 다음에
진단 결과 분석을 합니다. 왜 실패했는지, 위기의 소상공인, 왜 위기가 도래가 되는지, 거기에 따른 실패 원인, 그리고 취약 분야 개선 방향 도출을 전문가가 해드리고, 그 다음에 이 전문가가 2일차에 진단보고서 해설을 해드리고 개선 방향성 지도도 해드립니다. 그래서 이걸 가지고 이제 여러분들이 사업계획서 작성을 해서 그 이후에 이제 그 사업계획서 작성을 갖고 서류 제출을 하고 발표 평가를 하고 그래서 거기에서 50%가 이렇게 선정이 되는 겁니다. 자, 그다음에 이제 사전 교육 같은 경우는 이렇게 기초교육, 기초교육을 6시간 이상 대면 필수교육으로 진행을 하는데 지원 절차는 이렇게 수요조사해서 주관기관에서 수요조사하고 사전교육 과정을 설계를 주관기관에서 해서 그다음에 소상공인이 교육 신청을 하면 지역별로 사전교육을 지원합니다. 수료 요건은 대면 교육 6시간 이상 수강을 해야 되고 사전교육 미수료자는 사업화 선정평가 참여 자격에서 제외가 된다는 거 인지하시기 바랍니다. 자, 이렇게 해서 경영 개선 대상은 그러면 어떻게 선정하느냐? 앞서서 말씀드린 내용은 경영 진단을 어떻게 하느냐라는 내용입니다. 이 경영 진단은 앞서 이야기한 이 부분입니다. 이 부분 경영 진단. 그래서 사전 교육까지 여기까지 말씀을 드렸고 선정 평가 이 부분은 이제 다음 여기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선정 평가는 자, 이렇게 해서 어, 대상 선정은 어떻게 하느냐? 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사업계획서와 개선 의지를 종합평가해서 서류 평가, 발표 평가를 해서 재기 전략이 우수한 그런 소상공인을 선정을 합니다. 서류 평가 가점 우대를 하는데요. 채무 성실 상환자 같은 경우에 5점, 그리고 고용보험 얼마 전에 제가 동영상 올려드렸죠. 이 고용보험에 가입한 분들은 3점을 서류 평가할 때 가점 우대를 합니다. 자, 서류 평가를 이렇게 해서 하는데요. 서류를 희망 리턴 패키지 앞서 말씀드린 그 화면에 들어가서 홈페이지를 통해서 여러분들 어, 제출을 해야 되고 그다음에 발표 평가를 합니다. 서류 평가 통과자 대상으로 합니다. 통과자 대상으로 N배수를 뽑아서 통과자를 대상으로 신청자의 역량이라든지 지원 적합성, 사업 아이템이 괜찮은지, 성장 가능성 이런 것들을 대면 평가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이제 발표를 하면 대면 평가를 통해서 이제 평가를 하게 됩니다. 요거는 이제 주관기관에서 각 지역별로 별도 안내를 합니다. 별도로 안내를 해서 그 일정에 따라서 여러분들 반드시 본인이 참석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에서 이제 선정이 되면 경영개선 사업화 지원, 재기 실전 교육을 이제 해드리게 됩니다. 50%가 선발이 된다고 했죠. 선발된 50%에 대해서 1750건이죠, 전체. 재기 실전 교육부터 시작을 합니다. 대면 교육 7시간 이상, 총 24시간 내외로 이렇게 교육 과정을 운영을 합니다. 수료 요건은 대면 교육 7시간 포함해서 20시간 이상 수강했을 경우에 그런데 실전 교육 미수료자는 사업화 참여 자격을 제외한다는 거 여러분 인지하시기 바랍니다. 교육 과정은 이렇게 됩니다. 안정적인 사업체 경영이라든지 성장을 지원하고 실습, 사례 이런 것들 단계별로 실효적 내용 이런 거 포함해서 교육이 운영이 됩니다. 자, 추진 절차를 한번 말씀을 드리면 주관기관에서 이렇게 지원 대상 선정 평가를 하죠. 그래서 이거는 이제 전체 3,500건을 대상으로 해서 1차 서류 평가, 2차 발표 평가 한다고 했습니다. 여기에서 이제 50%에 해당되는 건수를 확정을 하죠. 소진공, 주관기관, 소상공인 이렇게 해서 대상을 확정해서 협약을 체결을 하고 1,750건에 대해서 실전교육 설계를 주관기관에서 하고 실전교육을 이렇게 진행을 하게 됩니다. 소상공인 대상으로. 자, 그래서 이제 재기사업화 이어서 1,750건에 대해서 밀착 멘토링을 해 드리는데 전담 PM이 지원을 해 드리고 그다음에 채움 멘토가 지원을 해 드립니다. 전담 PM 같은 경우는 약 8개월, 그러니까 7.5개월, 정확하게 7.5개월 동안에 10회 한해서 이렇게 지원을 해 드리는데 진단 결과에 따라서 단계별로 전략 과제를 구체화해 드립니다. 구체화해서 원활한 이행을 위한 그런 밀착 관리 그리고 사업비 집행 지도를 이렇게 10회 정도
지원을 해드리고요. 또 채움 멘토가 있습니다. 요거는 이제 기술적인 사항 관련해서 전문가 멘토링을 해드립니다. 기술적 사항이라는 거는 인증 특허라든지 레시피라든지 해외 진출 이런 거에 대해서 필요한 경우에 최대 2개 분야까지 6회 이내로 이렇게 전문가 멘토링을 지원을 해드립니다. 자, 중요한 게 이제 사업화 자금이 될 텐데요. 사업화 자금 같은 경우에 최대 2천만 원까지 국비로 지원을 해드립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게 소상공인이 1대1로 자부담을 해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국비를 2천만 원 받으시면, 최대 2천만 원 받으시면 여러분들이 2천만 원을 자부담을 해야 됩니다. 이런 부분이 있어요. 그런데 자부담을 하더라도 좀 걱정을 하지 않으셔도 될 게 현금 부분과 현물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현금을 600만 원, 그리고 현물이 1,400만 원 이렇게 하시면 되는데 현물에 대부분 뭐 인건비라든지 임차료라든지 이런 게 들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실제 부담해야 될 거는 현금 600만 원 정도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뒤에서 또 설명을 드릴게요. 자, 그래서 지원금 규모는 이렇게 어, 여러분 집중 지원할 수 있도록 지원 대상자 선정할 때 평가 결과에 따라서 지원 규모를 차등으로 해드립니다. 그래서 최대 2천만 원인데 다 받는 분도 계실 거고 뭐 1,500 받으시는 분도 있을 거고 1,000만 원 받으시는 분도 있을 겁니다. 차등 지원한다 그렇네요. 그다음에 집행점검 협조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사업비 집행을 제대로 하고 있는지 회계법인하고 주관기관에서 모니터링을 합니다. 그래서 인정할 수 없거나 변칙적으로 집행한 그런 내역에 대해서는 보완 요청을 상시적으로 요청을 할 수가 있어요. 그다음에 사업화 이행 의무 사항이 있는데 요거는 협약 종료 시까지 여러분들이 사업화 이행 조건을 완수를 해야 됩니다. 사업화 이행 조건이라는 거는 사업화 완료 기준 모두 미달 시에 환수를 할 수 있다. 환수를 할 수 있으니까 요거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경영 개선의 완료 기준은 뭐냐? 요거는 여러분들이 수립한 경영 개선 전략 이행 완료를 하시면 되고, 그리고 또 하나는 실질적으로 영업을 유지할 수 있는 그런 환경, 사업자 등록을 유지할 수 있는 그런 유지 환경이 됐을 때 사업화 완료 기준으로 처리를 합니다. 기준을 합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경영 개선 부분은 그렇게 완료 기준이 되어 있고요. 사업비 구성은 국비 50% 이하입니다. 자부담 50% 이상이 되고 좀 전에 제가 말씀을 드렸죠. 현금 15% 이상, 현물 35% 이하. 그래서 총 사업비 4천만 원이면 정부에서 2천만 원 지원하면 여러분들이 2천만 원 대응을 해야 되는데 현금이 600만 원, 현물이 1,400만 원. 그래서 현물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 인건비, 본인 인건비 플러스 사업화 수행 직접 참여 인력에 대한 인건비 포함입니다. 그리고 임차료라든지 신규 기자재 구입비 이런 것들도 이 현물로 다 1,400만 원 내에서 여러분들이 부담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부담하는 거는 아마 현금 600만 원 이 정도가 되지 않을까. 2천만 원 받았을 때 해당됩니다. 자, 특화 프로그램이 또 있어요. 특화 프로그램 같은 경우 앞서도 제가 잠깐 말씀을 드렸는데 이 특화 프로그램 같은 경우는 여러 가지 이제 성과 공유회라든지 네트워킹 대회라든지 우수 상품 판매전, 업계 우수 소상공인 사업장 체험 이런 거 주간기관별로 전문 분야 사업자 수요에 따른 자체 프로그램을 지원을 해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추진 절차를 잠깐 살펴보시면 앞서 말씀드렸듯이 전담 PM이 있다고 했죠. 전담 PM이 개선 전략 수립하고 이행 지도, 사업비 집행 지도를 한다고 했습니다. 7.5개월 동안에 총 10회 정도 지원을 한다고 했고요. 채움 PM이 또 있습니다. 채움 멘토링. 요거는 이제 2개 분야, 총 6회 정도 이렇게 지원을 한다고 했습니다. 기술사항 심층 멘토링, 뭐 특허 인증이라든지 해외 진출이라든지 이런 것들. 그래서 주관기관과 소상공인 여러분 간의 성공 멘토링 지원을 해드리고 여기에 또 하나 이제 재기사업화 수행을 또 해드리죠. 개선 전략 이행이라든지 사업비 집행 관련해서 최대 2천만 원까지 지원을 해드린다는 거. 그다음에 이제 사업비 집행하고 사업 완료 보고를 해야 되는데 여러분들이 이 나라도움이라는 여러분 구글이나 네이버에서 이 나라도움을 치면 사이트가 나옵니다. 거기에서 여러분들이 집행한 사업비 집행 등록을 이렇게
찾아서 등록을 해야 되고, 그리고 사업화 완료 보고를 또 별도로 해야 합니다. 주관기관에 해야 됩니다. 그리고 사업비 정산이 또 이루어져야 되는데요. 정산 자료 검토하고 사업비 집행을 검증을 합니다. 요거는 회계법인과 소상공인, 주관기관 이렇게 3자가 정산 자료 검토하고 집행 검증을 하게 됩니다. 자, 이렇게 특화 프로그램까지 살펴봤고요. 그 다음에 이제 신청 접수 같은 경우에, 자, 신청 기간 1월 20일 월요일 10시부터 진행이 된다고 했습니다. 한 달 동안 진행이 되는데요. 예산 소진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가급적 조기 접수를 해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고요. 신청 방법 앞서 말씀을 드렸죠. 희망 리턴 패키지 홈페이지 제가 보여드렸습니다. 그리고 작성 완료 시에 반드시 신청 접수 완료 버튼을 눌러야 됩니다. 그리고 신청 지역, 이게 중요합니다. 신청 지역, 사업장 소재지를 기준으로 지역을 선택해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서울 지역 소재지다, 사업장이. 그러면 한국경영기술지도사 회의를 선택을 해서 반드시 신청을 하셔야 됩니다. 서울이나 강원 지역은 그렇게 하셔야 되고, 또 부울경은 거기에 해당되는 주관기관에 이렇게 여러분들이 선택을 하셔야 되는데, 간혹 사업장 소재지 기준으로 하지 않고 엉뚱한 지역에 주관기관에 선택하는 분들이 계세요. 그러면 신청이 취소가 됩니다. 이거 여러분 유의하셔야 됩니다. 자, 참여 제한. 요거는 이제 신청자와 사업자 등록 증상의 대표자, 불일치한 경우, 이런 것들. 그리고, 정책자금 융자 제외 대상 업종 운영 중인 소상공인. 요건 이제 소상공인 정책자금 관련한 제외 업종하고, 거의 대동소이합니다. 그리고 비영리 사업자는 비영리 법인 안 됩니다. 자, 요거는 여러분들이 이제 쭉 읽어보시면 여러 가지 금융기관 채무 불이행자, 구제중인자라든지 어, 체납, 국세, 지방세 체납, 뭐 정부 지원 사업 참여 제한으로 제재 중인자. 그래서 쭉 읽어보면 여러분 다 아실 것 같고요. 그래서 신청 자격은 앞서 말씀드린 대로 2024년 1월 1일 이전 개업한 매출액 감소 소상공인입니다. 경영 위기 지역 이렇게 나와 있고요. 작년 같은 경우는 여기에 NCB 개인 평점 744점 이하여야만 됐었어요. 그거는 요번에 이제 빠져서 좀 다행입니다. 자, 이렇게 됐고요. 여기 쭉 읽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빠르게 넘어가겠습니다. 시간이 많이 지나서요. 쭉 이제 재난 지역 쭉 한번 읽어보시고, 자, 제출 서류가 있습니다. 제출 서류. 미리미리 여러분 준비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기본 서류, 온라인에서 직접 작성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사전 체크리스트, 사업 신청서, 사업 참여 확약서, 그리고 중요한 게 또 있습니다. 개인정보 동의서라든지 행정정보 공동 이용 시스템 동의서. 이거를 동의를 해 주셔야 여러분들 제출 서류가 줄어듭니다. 소진공에서 주간 요거 꼭 동의를 해 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서식을 다운로드 받아서 작성해서 업로드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자기 역량 기술서라든지 사업계획서 요거는 다운로드 받아서 작성을 하셔야 됩니다. 이 사업계획서는 앞서 말씀을 드렸죠. 전문가가 나와서 경영진단 해드리고 이렇게 피드백 해준 내용 그거 포함해서 여러분들이 작성을 하셔야 됩니다. 납세 확인 요거 온라인 발급 요거 오프라인 발급하는 거 요거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공통으로 이제 소상공인 확인 서류 행망 이용 동의했을 경우에 공단에서 직접 확인한다라는 거 말씀을 드렸습니다. 요거 자 이렇게 지원 조건 확인 서류 요거 쭉 읽어보시고 해당 사항에 대해서 체크를 하시고 제출을 하셔야 됩니다. 자, 선정 방법 쭉 앞서서 말씀을 다 드린 내용들입니다. 평가 방법 요거 보다도 이제 뭐 이거 평가 방법은 뭐 70점 이상 고득점에서 중요한 거는 뭐 전체 3,500건 중에서 50%에 해당되는 1,750건이 선정이 돼서 지원된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뭐 예비 합격자도 이렇게 선정이 된다고 하는데요. 최종 선정 인원의 30% 내에서 차순위자 선정해서 예비 순번 부여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평가 기준은 신청자 역량, 사업계획 적절성, 성장 가능성 이렇게 평가 기준을 본다고 합니다. 그래서 주관기관별로 선발 통보는 개별로 안내해 드립니다. 자, 여기서 이제
배점이 큰 거 위주로 간단히 보시면 이렇게 20점에 해당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사업화 의지 그리고 전문성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대표자 소상공인 여러분의 사업화 의지와 전문성, 추진 의지, 경력 이런 것들이 중요하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로 중요한 거는 아이디어가 얼마나 참신하냐, 독창성이 있느냐 요게 20점입니다. 요거 유의하시고요. 그다음에 발표 평가에서 중요한 거는 역시 신청자, 대표자 소상공인 여러분의 사업 추진 의지, 개선 노력이라든지 경영위기 원인 분석 이게 20점입니다. 요거 잘 보시고요. 그다음에 또 사업 아이템의 구체성이라든지 참신성, 독창성 이게 또 20점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중요한 게 결국은 신청자, 대표자의 추진 의지, 기업가 정신 이거를 보고 또 하나는 이제 아이디어가 얼마나 참신하냐, 독창성이 있느냐 요거가 가장 중요한 핵심 포인트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거 나머지는 읽어보시고요. 사업비 지원 규모 앞서 다 말씀드렸습니다. 자, 유의사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자, 유의사항 이후에 내용, 서식 같은 거 이후는 이제 여러분들이 제가 이 자료를 첨부를 해 놓을 테니까요. 여러분 자료 보시고 의문사항이 있으면 또 댓글 남겨주시면 성심성의껏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여러분 내용이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까지 꼭 부탁드립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